계양산성 주변이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린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래피티와 디제잉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서브컬처 예술가들이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부평 지하상가에 모였습니다. 부천기업이 개발한 주차 로봇 나르카가 이르면 내년 7월쯤 부평 굴포 먹거리타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주차 로봇 상용화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을철 단풍 구경을 비롯한 야외 활동이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말고도 야생 진드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근 야생 진드기에 물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지난 5월 계양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계양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계양구는 계양산성 보존과 복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계양산성 주변이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존지역 등급에 따라 재건축할 수 있는 건물 높이가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건물 외벽 곳곳에 균열을 메꾼 흔적이 보입니다. 내부에 있는 계단은 발판 부분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건축 연도는 지난 1985년, 지어진 지 35년이 넘다 보니 건물 곳곳에서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누수 때문에 가장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거든, 세대 간에 고생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오래돼서 이 아파트가 이제 기울어져 가면서 이제 균열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다. 노후가 더 심화돼가지고 아파트가 쓰러져가지고 인명사고로 나면 어떡할까 그거? 네, 아파트 지하입니다. 이곳은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 비만 오면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천정을 보시면 이렇게 누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지하에는 바닥에 물이 차다 보니 이렇게 펌프를 가져다 놓고 물을 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최근 재건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인근에 있는 계양산성이 지난 5월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서 주변 건축 행위가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국가사적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보존구역을 분류하고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부지 일부가 3구역에 포함되는 상황. 아파트 단지 전체가 3구역으로 분류되면 건축물의 높이가 17m로 제한됩니다. 층수로 따지면 5층보다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3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실상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간이 약식 설계도 나와 있고 재건축에 관계되는 것이 5층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재건축을. 그래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지난달 구역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계양구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부서인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는 주민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재건축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문화재청과 관련 내용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나가봤지만 그 구역은 꼭 재건축이 돼야만 할 그런 아파트로 판단이 됐고 문화재청 심의원들이 현장 방문할 때도 안내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문화재청 심의원들도 그걸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계양구는 조만간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재청에 구역 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그래피티와 디제잉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서브컬처 예술가들이 부평 지하상가에 모였습니다. 자신들의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인데요. 부평구의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험을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DJ의 손놀림에 맞춰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리듬에 몸을 맡긴 시민들이 리듬을 느끼는 이곳 부평 지하상가입니다.
이번에 기획하게 된 거는 노이즈 사운드를 이용한 체험과 그리고 DJ 부스를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하고 DJ가 되어서 데뷔하는 과정과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DJ가 같이 참여해서 모두가 같이 공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브컬처 예술가들이 부평 지하상가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은 부평 지하상가의 공시를 활용해 힙합과 그래비티 등 자신들의 색깔을 발산했습니다. 참여하는 예술가는 모두 7팀.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도 시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활동 기간은 오는 25일까지. 부평 지하상가 상인들은 긍정적입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실이 빈 점포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그 지역 예술인이나 청년들이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티셔츠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디자인해서 직접 생산해서 제품을 파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의 명칭은 지하 실험가게 프로젝트. 부평구와 부평문화재단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준비한 겁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와 청년들을 지원하는 한편 부평 지하상가의 특색을 살려 시민들의 발길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이 지역의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머물면서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지역 예술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 부평구의 실험이 성공으로 끝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단풍이 아름다운 요즘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고운 빛깔의 단풍을 만끽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산행 중 마신 한 잔의 술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숲이 가을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한 계절. 선선해진 날씨와 울긋불긋 물든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이 산마다 줄을 잇습니다. 경치와 함께 즐기는 간식은 꿀맛입니다. 산에 오른 등산객들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근처 식당이나 아니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합니다. 음식을 펼쳐놓은 자리에서 한 등산객이 잔 여러 개의 무언가를 따른 뒤 마십니다. 술입니다. 또 다른 등산객도 배낭에서 음식물과 함께 술을 꺼냅니다. 일부 등산객들은 산에서 술을 마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와서 막걸리 마시고 좀 놀다가 쉬었다가 가는 문화예요. 막걸리는 안 빠지고 먹습니다. 한 잔씩 하고 놀다가 그래 막 내려가고. 하지만 음주 산행은 실족과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행 중 술을 마시고 내려와 운전대를 잡는다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마신 술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2016년부터 3년 동안 월별 음주 사고는 4월에 이어 10월이 5천여 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풍놀이가 많은 기간에 음주 사고가 늘어났다는 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방지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행 중 간단한 관주는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산행 중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정취를 즐기기 위해 오른 산행길이 황천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음주 산행은 금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풍 구경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 코로나 말고 주의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진드기인데요. 이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로 올해 경북에서만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10월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에 사는 80대 여성 A씨가 쓰러진 건 이달 초. 병원에 입원한 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진단을 받은 이 여성은 일주일 만인 지난 15일 숨을 거뒀습니다. 소일거리 삼아 텃밭에 일을 나간 게 화근이었습니다. 역학적인 걸 찾아본다고 하면은 그냥 집 앞에 텃밭 작업을 했다라는 정도까지 집 앞에 조그맣게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조그맣게 텃밭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 이제 드실 양만 이제 조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SFTS는 야생 진드기 중 하나인 작은 소피 참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코로나19처럼 1, 2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하면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로 출혈이 멈추지 않고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올 들어서만 19일까지 대구 경북 51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99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29명이 숨졌습니다. 치명률로 따지면 14.6%, 10명 중 한두 명은 목숨을 잃는 셈입니다. 진드기의 대부분은 인간과 동물에 부착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 흡혈합니다. 손으로 무리하게 당기면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핀셋 등으로 깔끔히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하는 것이 SFTS는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걸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 시에는 되도록 긴 옷을 입고 풀밭에는 함부로 눕지 말아야 합니다. 또 집에 돌아온 뒤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당국은 초기 증세가 코로나19와 비슷한 만큼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국내 최초로 부천이 개발한 주차 로봇 나르카가 부평에 설치됩니다. 부천시는 23일 나르카 개발사인 부천 지역 기업 마로 로보테크가 최근 부평구 스마트 주차 로봇 사업에 입찰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부평 굴포 먹거리타운 지하에 주차 로봇 나르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천에서 개발한 나르카는 주차 면적을 30% 이상 확보하는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주차 시스템입니다. 김포시가 대명항을 문화관광 어항으로 개발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바다 나들이 공원, 김포 대명항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어촌 뉴딜 사업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대명항을 단순 수산물 판매 어항이 아닌 문화복합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해양수산부 공모 결과는 올해 12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 자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김포 지역 접수센터는 시민회관에 꾸려집니다. 김포시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달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현장 접수가 이뤄지고 다음 달 2일부터는 5부제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새희망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지원금으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포에 있는 모든 일반 음식점에 투명 위생 마스크가 지원됩니다. 김포시는 일반 음식점 4,200여 곳에 각각 2개씩의 투명 위생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주들의 마스크 구매 부담을 줄이고 위생적인 음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스크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김포에서 익명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포 통진읍 행정복지센터는 익명의 지역 주민이 디딤씨앗 통장 가입자 16명에게 각각 30만 원씩을 후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또 다른 익명의 기부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0kg 쌀 50포를 김포 통진읍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은 눈이 되어 펑펑 내려옵니다. 행운도 첫눈이 되어 당신께 옵니다. 올해 부평구 겨울편 공감글판 최우수상에 선정된 성주희 씨의 창작시입니다. 부평구는 23일 구청장실에서 2020년도 겨울편 공감글판 당선작 시상식을 열었는데요. 이번 겨울편은 구민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문안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선정된 문안은 12월부터 구청사와 구립도서관 등에 게시됩니다.